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토크빌이 살았던 그 당시에 프랑스의 정치적인 상황과 그리고 토크빌이 왜 미국에 가서 민주주의를 알아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가 아까 설명을 하면서 좀 비교적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이제 세계 역사에서는 그 부르주아지 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구체제, 프랑스 구체제는 이제 귀족들이 주도하는 귀족 체제였습니다. 귀족 체제와 귀족들과 성직자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대단히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부르주아지들과 평인들이 도저히 그 불만을 못 참아서 이게 귀족 체제를, 구체제를 왕정을 무너뜨리고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루이 16세를 이제 단두대에 처형하고 그리고 공화정을 이제 만든 것이 이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공포 정치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공포 정치가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이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나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면 대단히 좀 좋은 경제적인 상황도 좋아지고 정치적인 자유도 늘어날 까 생각했는데 더욱더 포갑 정치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처형되는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봤던 거죠. 그 미국의 민주주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토크빌 스스로 이래 나는 말레 제르버의 손자이다. 말레 제르버는 왕 앞에서는 인민을 그리고 인민 앞에서는 왕을 옹호했다. 그의 위대함은 내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또 결코 잊을 수도 없는 본보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레 제르버라는 사람은 당시에 유명한 몽테스키에보다 더 적극적인 개혁가였습니다. 평등 정신을 불러주셨고요. 인민 자치를 강조했던 당시 프랑스의 굉장히 개혁가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끌려가니까 자청해서 그 왕정을 비판했던 사람이 이 왕을 위해서 루이 16세를 위해서 자청해서 또 변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혁명 세력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이제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전체가 다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이 토크빌의 아버지도 24살 때 이제 끌려가서 그런 심한 고문을 당하고 죽을 위기까지 넘기고 그리고 이제 거의 정상적인 감옥에 풀려났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였고요. 또 그로 인해서 엄마도 정신병이 앓게 되고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최고 귀족 중에 귀족의 가문이었던 토크빌의 가문 전체가 절단이 난 거죠. 이 혁명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거 보면 정말 이가 갈리지 않습니까? 이 혁명 그 좌파 세력들, 사회주의 세력들에 대해서 정말 민주주의 크면 이제 죽일 놈들이다. 민주주의 세력 크면 죽일 세력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 토크빌은 자기 말레 제르버의 손자라 하면서 말레 제르버는 그래도 평등을 부르짖었고 인민의 자치를 부르짖었고 개혁을 부르짖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동시에 또 왕 앞에서는 왕을 비판하고 또 동시에 또 민중을 비판했던 그런 포지션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토크빌이 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도 사실은 80년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토크빌은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뭔가 조금 이게 우리 기존에 본인 스스로 자기는 뼛속 같은 귀족 가문의 귀족으로서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대세이고 민주주의 이 흐름에 사회평등 흐름에 자기가 동참하면서 이 사회평등에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약점 또 한계를 좀 이렇게 해결하는데 자기의 사명을 인생을 걸었다라고 보고 그 관점에서 미국으로 유행을 따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이제 미국 정치의 기원이 청교도주의에 의해서 생겼다고 하셨는데 이 청교도주의와 미국 정치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주의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민주주의와 종교, 특히 기독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얘기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토크빌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또 하버마스의 200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도 드러나듯이 사실은 민주주의가 된다고 할 때 기존에 평등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평등할 수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를 수가 있거든요. 좀 돈이 많은 사람 집에 태어나면 또 금수저가 되고,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흙수저가 되고, 또 미국 같은 백인의 나라에 태어나는 거하고 저 아프리카의 흑인에 태어나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이 평등 개념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평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게 된 것은 저는 기독교적 가치. 왜냐하면 신 앞에 인간은 모두가 다 같은 신의 피조물이니까 똑같은 거죠. 그것이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그게 비록 노예라 하더라도 다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서 보면 청교도들의 이 평등 정신, 이 평등 정신이 사실은 미국 민주주의의 평등 정신이 구현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사회적 환경이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프랑스에서나 영국에서 산다 하면 영국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신대륙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 정말 평등을 그대로 이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신분 차별 없이 이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이제 보고,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이런 인간의 어떤 개인적 자유를 꼽힐 수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한 이제 자치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청교도주의야말로 미국의 민주주의, 타운십을 통한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의 규율도 굉장히 서로 자율적으로 서로 사회 계약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문화, 또 사람들이 민주적인 습성, 상대방에 대한 배려, 존중, 또 인내하고, 또 그러면서도 타협할 줄 아는 그러한 자치 능력을 가진 민주주의가 뽑힐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유럽도 똑같이 민주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계속 실패를 했던 겁니다. 유럽에서는 또 민주주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또 죽이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왕정이 다시 복구되고,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미국이 민주주의의 이상을 꼽힐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청교도주의의 정신이 베이스를 밑바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걸 이제 토크빌은 습속이랍니다. 습속이 가장 민주주의 성공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만들어질 때 이제 연방 권력과 지방 권력 간의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특히 토크빌이 미국의 타운십에 주목하고 지방의 자치를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또 현대 국가에서는 대도시가 많이 나타나면서 타운십과 같은 소규모 자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오히려 중앙 권력이 더 중요해진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타운십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제가 했는데요. 이 초기에 미국이 건국하는 과정에서 연방 권력과 주 권력 간의 갈등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날 뻔도 했고요. 그 갈등 과정을 조율할 수 있었던 것은 연방 헌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지역 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연방과 주간의 견제와 균형을 잘 원리를 찾았던 거죠. 미국 민주주의에서 연방 제도가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가능해서, 그게 아니면 아마 미국이 하나의 미합중국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외교 문제라든지 외교 협상이라든지 전쟁을 선언한다든지 이런 외교 문제에 관련해 외교와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외교 문제에 관련해서는 연방이 하고, 웬만한 모든 자치 문제, 웬만한 인간의 인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대부분 다 주에서 하고, 또 구체적인 문제는 또 타운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미 연방 제도와 지방 간의 관계를 굉장히 잘 협력적인 시스템을 만든 것이 지금의 이제 중앙 집권화가 심화되고 있는 나라에서, 특히 한국같이 서울 중심에 중앙 집권이 강화된 나라에서 이 미국의 협력적 연방 제도는 대단히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가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은 충분히 제기될 만한 그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구를 한번 볼까요? 대구도 인구가 한 240만이지 않습니까? 240만 안에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요. 그런 목소리들을 잘 좀 대변해주고 또 그런 지역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때만이 가능하고, 또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토인비도, 그러니까 토크비도 그런 얘기 하지만은 이건 타운십에서 지방자치 활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 법률에서 배심원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토크빌이. 배심원제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기소할 것인가, 이 사람을 처벌할 것인가, 풀어줄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같이 배심문제에 참여하면서 민주주의를 배운다는 거예요. 몸으로부터. 제가 지금 검찰 시민위원으로서 활동을 오늘도 갔다 왔는데, 그런 문제를, 남의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가 되어 있구나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방자치제도 타운십을 통해서 그거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한 민주시민으로서 좀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이 타운십 제도를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 거대 도시에서 직접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디지털 타운십이랄까요? 디지털을 활용해서 이런 결사체를 만들어가지고 지방자치를 디지털로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토크빌이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 개인주의가 강화되어서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자유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를 일으키기 전까지 개인주의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참 제가 생각도 짧고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1830년대에 현대 민주주의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걸 예언한 거예요. 개인주의가 되면 사람이 자살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개인주의가 되면 정신병자가 많이 생길 것이다.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의 그 포트란 교수가 나 홀로 볼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볼링을 치는데 혼자 친다는 거예요. 혼자 볼링도 치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논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정말 외로움에 쩌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나 홀로 볼링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썼는데 1830년대에 나홀로 볼링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사회가 될 거라는 거를 이 토크빌이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사회에서 물질주의에 탐닉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관심을 안 갖게 되고 그건 다 국가가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선거 때 투표만 한번 해주면 되고 그리고 조금 문제 생기면 국가한테 요구하고 그냥 소비자가 되는 거죠. 국가 공무원이 다 대리해주고 나는 거기에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파탄난다. 그리고 다수가 힘을 가진 사람 기득권 세력들이 다 장악한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히틀러의 나치즘이 등장했고 그 소비에트 연방 스탈린주의가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유배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물질주의 현상과 드러나면서 게임이나 하고 자기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여행이나 하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남들이 어떤 고통에 빠져도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런 굉장히 무기력하고 소심한 개인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토크빌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종교가 우리 시민 정치, 세속 정치에서 종교 역할이 이런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책이 될 수 있다라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제 토크빌은 주장했고 또 최근에 이제 하버마스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토크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다수의 폭정이 나타날 우려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폭정이 일어난 사회가 있는지 여쭙고 싶고 또 이에 대한 토크빌의 대응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대응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다수의 폭정 문제를 토크빌이 가장 고민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폭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1권, 2권 전체에 걸쳐서 심도 깊은 논의들이 진행되는데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사법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미국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고요. 특히 법률가들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다수의 힘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고 하는 이런 사법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결사체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근데 현대 민주주의에 와서는 이 사법부도 사실은 정치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는 사례들이 일부 국가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교사체들도 지역 단위의 교사체들도 이익 집단화돼 가지고 어떤 원래는 교사체는 공적인 그 공공선을 위해서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개인 사익이나 또는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더욱더 갈등과 분열과 이렇게 사회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교사체의 한계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에 있어서 이 문제를 다수의 폭정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저는 좀 사법부의 좀 역할이 좀 중요한데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을 확보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교사체들이 성찰적인 판단을 가지고 개인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런 좋은 교사체들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크빌의 결사대를 언급하셨는데 저는 토크빌의 결사대가 다수의 폭정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데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은 결사대 활동을 할 것이고 또한 저희 같은 학업 공부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결사대 활동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거 보니까 교사체 활동할 생각이 조금 있는가요? 관심이 있어야 어떻게 하는지를 관심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질문하신 청년 말씀이 일리가 있다 생각해요. 요즘 현대인처럼 바쁘고 또 경쟁이 치열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이런 청년들이 이런 교사단체 활동을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어떻게 잘 좀 시대에 맞게 요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워서 그걸 교사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사체 활동은 우리 대학 YMCA 활동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학 YMCA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그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참여할 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막연하게 무슨 좋은 일을 하자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그 활동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화 돼가지고 단기간에 어떤 딱 시작과 끝이 있고 그리고 그 활동을 참여하면 내가 뭐 취업이 하는데 더 유리하다든지 무슨 봉사활동을 통해서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도르면서 또 사회적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20대 대학생 때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두산 그 낙동강 패널 사태 때 제가 활동을 했는데 녹색평화회라는 환경단체를 대학생 때 제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 지구의 날 행사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거리에 도로 앞에 돌아오는데 그 보람찬 그 행사를 끝내놓고 돌아오는데 세상이 제가 이게 밀면 이 땅이 지구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 받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이게 변화시키고 있구나. 내가 이게 밀면 지구가 흔들리는 듯 한다는 느낌을 망상이죠. 그때 느꼈습니다. 착각이지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냥 뭐 살다가 한평생 살다 끝나는 인생인가 아무 힘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뭔가 내가 움직이니까 지구가 흔들린다 한다는 느낌을 내가 그때 감을 느꼈다니까요. 그때 보람과 희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교사체 활동하면서 그런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면 그 활동이 훨씬 더 적극적이 되고 또 지속적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토크비리 결사체가 오늘날에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시민 결사체로 볼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결성되어서 제각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 단체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더 확산하고 있는데, 이 결사체의 한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1990년대 이후에 다양한 시민단체 또는 정치단체들이 결성되고 활동을 왕성하게 지금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단체들 활동이 다양해지고 또 다양한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원래 이런 교사단체들,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의 목표는 어떤 사익을 추구하기보다 공익을 위한 단체거든요. 공공성을 더욱더 확보하고 정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점점 이게 최근 들어서 보니까 어떤 갈등을 유발하고 또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도 행사하고, 어떤 대화와 타협보다는 갈등과 어떤 대립과 이런 것들을 더 조장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단체일수록 더 심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시민들의 교육, 성찰적 시민들을 교육시켜서 원래의 목적, 공익을 위한, 공공선을 위한 목적을 하도록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을 좀 어떻게 활동이 약화되도록 하는 사회적인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감시도 필요하고,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앞으로 시민사회 또는 결사단체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공정한 토론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일방적이고 자기 어떤 입장에 서서 특별한 어떤 계급이나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보다는 공정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그런 사회적 문화를 만드는데 결사단체들의 역할이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를 만들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2회 청년인문학 세미나 2회를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알렉시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특강은 아까 교수님께서 청교도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살짝 스포해 주셨는데,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짧게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마무리로 이제 교수님께서 오늘 세미나에 대한 총 짧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책을 우리가 1시간 정도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랜 어떤 역사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짧게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어 왔는데,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 구조에서, 제도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성공을 찾기보다 이 토크빌이 얘기한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문화 속에서 민주주의 문제를 봤다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고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그 마음 바탕, 민주적 시민으로서 자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민주적 지도자 하면 링컨입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민주주의 지도자 하면 링컨을 떠올리냐면, 링컨의 삶과 그 링컨의 그 마음을 미국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링컨은 굉장히 우울증을 걸고 있지만은 전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던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타자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제도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우리의 삶의 양식, 우리의 토크빌이 말하면 삶의 습속으로 가지고 봐야 되고, 우리가 민주적 자질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그 덕성을 가지고 그 사회를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선거 때 투표 한번 해서 민주적인 어떤 시민으로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포용하는 이러한 어떤 민주적인 타협하는 이런 민주적인 어떤 문화를 가질 때만이 좋은 민주주의를 꼽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부족한 제 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저희 서병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2회 인문학 특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